안녕하세요. 여유의 수업입니다. 오늘은 돈의 온도라고 불리는 금리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금리라는 단어, 뉴스에서 자주 듣지만 막상 설명하려면 어렵게 느껴지죠? 하지만 금리는 우리 일상 속에서 늘 작용하고 있습니다. 은행에 돈을 맡길 때, 대출을 받을 때, 심지어 물가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만큼 금리는 우리 경제 생활의 심장 같은 존재입니다. 우선 금리가 무엇인지부터 천천히 살펴볼까요? 금리는 돈의 사용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돈을 빌리거나 맡길 때 생기는 값입니다. 은행에 예금을 하면 이자를 받죠. 그 이자가 바로 금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반대로 돈을 빌리면 이자를 내야 합니다. 그때도 금리가 기준이 됩니다. 즉, 금리는 돈이 움직일 때마다 따라붙는 가격표입니다. 조금 감이 오시나요? 돈에도 온도가 있다고 한다면 금리가 그 온도를 정하는 셈입니다. 금리가 높을수록 돈이 뜨거워지고 금리가 낮을수록 차가워집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금리가 높으면 돈을 빌리기 부담스러워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대출을 줄이고 소비도 줄입니다. 반대로 금리가 낮으면 돈이 싸집니다. 사람들은 더 쉽게 빌리고 더 많이 씁니다. 이게 바로 경제의 온도를 조절하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금리를 흔히 경제의 온도계라고 부릅니다. 중앙은행이 금리를 조정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물가가 너무 오르면 금리를 올리고 경기가 식으면 금리를 내립니다. 이렇게 금리는 경제를 안정시키는 장치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개인에게 금리는 어떤 의미일까요? 예를 들어 금리가 높을 때는 예금이 유리해집니다. 은행에 돈을 맡기면 더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대출을 받은 사람은 부담이 커집니다. 이자가 함께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금리 상승은 저축엔 유리하고 대출엔 불리한 환경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금리가 낮으면 상황이 바뀝니다. 대출이 쉬워지고 소비나 투자가 활발해집니다. 하지만 예금 이자는 줄어듭니다. 즉, 돈을 맡기는 사람보다 쓰는 사람이 유리한 시기죠. 이처럼 금리의 방향에 따라 돈의 흐름이 달라집니다. 우리 생활의 리듬도 함께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리 뉴스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그 숫자 속에는 삶의 온도 변화가 담겨 있습니다. 금리를 이해한다는 건 세상의 리듬을 읽는 일입니다. 조금 더 현실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만약 대출을 받아 집을 샀다면 금리 변화는 바로 피부로 느껴질 겁니다. 금리가 1%만 올라도 매달 내야 할 이자가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금리가 내리면 부담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금리 동향을 유심히 보는 거죠. 하지만 금리라는 것은 단순히 숫자의 높고 낮음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경제의 흐름, 심리, 그리고 시간의 가치가 들어 있습니다. 조금 철학적으로 들리나요? 하지만 결국 금리는 사람들의 선택이 모인 결과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돈을 더 쓰면 금리는 오르고 덜 쓰면 내립니다. 그래서 금리는 우리 마음의 온도와도 닮아 있습니다. 이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금리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바로 기준금리와 시장금리입니다. 기준금리는 중앙은행이 정하는 금리입니다. 이 금리를 통해 전체 금융기관의 방향이 정해집니다. 반면 시장금리는 은행이나 시장에서 실제로 거래되는 금리입니다. 즉, 우리가 경험하는 예금이나 대출 금리는 시장금리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이 둘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기준금리가 오르면 시장금리도 대체로 오릅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의 결정이 뉴스를 통해 크게 다뤄지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 생활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이쯤에서 궁금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금리가 높고 낮은 게 어느 쪽이 더 좋은 걸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 그리고 개인의 위치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금을 주로 하는 사람에게는 금리 인상이 반가운 소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출을 안고 있는 사람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를 볼 땐 나의 상황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경제는 늘 균형을 찾으려 합니다. 금리도 그 균형을 맞추는 수단 중 하나입니다. 너무 빠르게 돈이 돌면 인플레이션이 생깁니다. 반대로 너무 멈추면 경기 침체가 옵니다. 금리는 그 사이에서 적당한 속도를 찾아주는 장치입니다. 마치 물이 끓지 않게 불을 조절하듯 말이죠. 그래서 금리 조정은 섬세한 기술이 필요합니다. 너무 급격하면 사람들의 삶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금리는 돈의 온도라는 표현이 참 잘 어울립니다. 뜨거움과 차가움 사이의 균형. 바로 그것이 핵심입니다. 이제 조금 더 실질적인 이야기를 해볼까요? 최근 몇 년간 전 세계는 금리의 변화를 크게 겪었습니다. 팬데믹 이후 낮은 금리로 돈이 많이 풀렸습니다. 그 결과 자산 가격이 빠르게 올랐죠. 하지만 인플레이션이 심해지자 금리가 다시 올랐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가정이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금리는 단순한 경제 지표가 아니라 삶의 흐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건 균형 잡힌 시각입니다. 금리가 오르든 내리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냉정한 판단입니다. 예금, 대출, 투자 모두 금리 흐름에 따라 전략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금리가 오를 땐 고정금리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금리가 내릴 땐 유동금리가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쪽이든 가장 중요한 건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태도입니다. 금리 변화는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자신만의 리듬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여유로운 금융생활의 시작입니다. 금리를 이해하면 돈의 움직임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돈의 흐름을 알면 불안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불안이 줄면 여유가 생깁니다. 결국 금리를 공부하는 건 숫자를 외우는 게 아니라 마음의 온도를 조절하는 일입니다. 금리가 높을 때도 낮을 때도 결국 중요한 건 나의 균형감입니다. 세상의 리듬에 맞춰 자신을 조율하는 것, 그것이 현명함입니다. 오늘의 핵심을 정리해 볼까요? 금리는 돈의 사용료이자 경제의 온도입니다. 금리의 방향은 우리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높다고 무조건 나쁜 것도, 낮다고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건 그 속도를 이해하는 일입니다. 금리를 보는 습관은 경제를 읽는 눈을 길러줍니다. 그 눈이 생기면 세상의 변화가 덜 두렵습니다. 돈의 흐름을 알아차리는 순간 마음이 한결 편안해집니다. 여유는 그렇게 시작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강한 바람도 균형 잡힌 나무를 꺾을 수 없다고요. 금리의 바람이 불 때도 우리의 뿌리가 단단하다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그 뿌리를 다지는 데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이상 여유의 수업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당신의 여유를 응원합니다.